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면전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연합국들과 중국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또한 이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 바다는 물론이고 서쪽 대륙까지 온갖 전 세계 연맹에 포위된 중국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만큼 마지막 발악으로 가깝게는 2025년부터 멀게는 203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워게임과 전쟁 시나리오들을 참고해봤을 때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운 대만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그 이후 중국이 미국에게 박살이 날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을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중국이 패망한 이후 여러 개로 쪼개질 텐데, 이를 틈타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도 오랜 세월 중국에게서 되찾고자 했던 만주 대륙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면 이미 북한은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 많은 중국계 인구가 남아있는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대한민국에게 만주 대륙을 넘겨주면 게리맨더링이라는 정치적 편법에 따라 중국 대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국과 우리 한국을 포함한 서방연합군에 중국이 얼마나 처절하게 박살이 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여 오랜 염원이었던 만주 대륙을 통치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이 투도르 서쪽의 개봉 쪽이나 중부의 낙양 쪽으로 옮길 경우 이로부터 가까운 만주 지역에 한미 연합군이 자리 잡고 있으면 국토를 수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중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 위협을 통제할 영역으로도 제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한 세력권 확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동서남 3면에서 중국의 세력 팽창을 두 번 다시 불가능하게 만들어 중국을 확실히 고립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옛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시간은 다시 현재 2021년 12월 초, 결국 손발 다 묶여 국가의 존속조차 어려워질 중국이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을 택할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러 번의 워게임에서도 미국이 중국군을 상대로 대만을 지키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들의 경우 예산을 타내기 위해 우리는 이게 안 돼서 중국을 못 이긴다 하면서 허구한 날 징징거려왔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결과를 모두 믿기는 무리입니다. 만약 대만을 중국이 집어삼킨다고 해도 미국이 이에 크게 분노해 본격적인 대량 전쟁 태세로 들어간다면 상황은 결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나 이라크 때와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약소국이나 다름없는 아프간이나 베트남과는 다른 덩치 큰 국가이고, 이런 초강대국끼리의 전쟁은 총력전 양상을 띌 확률이 큽니다. 만약 미국이 총력전 체제로 아프간을 쳤다면 아프간은 정말로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둥펑 21D, 둥펑 26 대함탄도 미사일과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미 해군의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과 중국 주위의 서방 동맹국 공군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우주군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시가 될 경우 중국의 군사 위성들을 격추시키거나 제밍해버려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함탄도 미사일은 군사 위성을 포함해 무인기 전력과 조기 경보기 등 수많은 정찰 자산에 도움이 있어야만 정확한 유도가 가능한 만큼, 이렇게 될 경우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봉쇄당한 중국은 이제 배수량 기준으로 미 해군마저 넘어섰다는 엄청난 규모의 해군 함대를 동원해 서방연합국의 함대 포위망을 뚫고 나오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만 해협 부근의 여러 섬에 강력한 대함 타격 수단을 배치해 미국판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펼치며 오히려 중국 해군 함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 700km 이상의 프리즘 대함미사일은 동시에 192발이나 발사되어 불과 10분 만에 아직 출항하지도 못한 중국 해군 함대와 항공모함들, 항만을 패키지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공권의 장악인데, 미 해군과 미 공군의 조합은 전 세계 공군과 맞붙어서도 이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합니다. 미국은 안 그래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A 랩터 180여 대를 더욱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나 전자전기, 공중 급유기 등 미국은 양적인 면 이외에도 질적으로 최강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어 20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의 공군기들조차 압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CEC 및 미프카 같은 최고급 네트워크 교전 체계까지 갖춰진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 세력까지 합쳐지면 중국이 패배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수십 년간 방대하게 쌓여온
전자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강의 전자전 공격기인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지원기인 2130H 컴파스 콜 같은 지원기들의 지원을 받을 경우 비가 오면 날지 못한다는 수준의 중국 공군기들은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갈 확률이 큽니다. 중국과 미국의 항공 기술력 격차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6세대 전투기까지 나오면 더욱 유리해지는 것은 미국 쪽일 확률이 크죠. 이외에도 미국은 개당 폭장량이 수십 톤에 달하는 B-52, B-1B 전략 폭격기 수백 대로 전력을 과시하는 일명 엘리펀트 워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B-2 스텔스 폭격기로 중국의 심장부를 은밀하게 폭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E-21도 대량으로 등장할 예정이죠. 미국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미사일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신의 방패라는 이지스 방공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의 방공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 또한 괜찮은 수준의 방공 구축함대를 수도 없이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잘 항해하다가 멈추는 등의 모습을 봐서는 글쎄 얘네들이 과연 미국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중의 잠수함 쪽도 세계 최강의 은밀함과 정숙성, 헌터킬러 능력을 가진 미 해군의 잠수함대에 비해 중국이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동쪽의 해군 기지에서 전략 원잠을 내보내 서해에서 미국 본토로 G랑3 SLBM을 쏘려고 해도 세계 최강의 잠수함 운용 능력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이때 공격 원잠으로 헌터킬러 작전을 구사한다면 이것 또한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G랑3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전략급 무기인 만큼 이때는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 280발에서 290발 정도의 전략, 전술 핵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꾸준히 줄여온 핵무기 전력만 7,000발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 국민들은 어느 순간에도 미군에 대해 세계 최강의 모습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지지도 강력하고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이 생각은 동일합니다. 미국이 조금 만만해 보인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분노한 미 의회에서 미군의 고삐를 풀어버릴 경우 그 순간 현재 미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제약이 해제되어 버리는데요. 미국이 크게 분노해 전시에 사활을 걸고 공격할 경우 쇼미더머니라 불리는 몇 배의 전력 증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쇠퇴하는 강대국 중국은 현재로서도 자신들을 한참 능가하고 잠재적인 전력은 더욱 어마어마한 미국을 상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실전 경험에 있어서도 미국은 중국군에 비해 압도적이죠. 하지만 중국군을 방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 본토로 밀고 들어가 중국 대륙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14억이라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물량 면에서는 세계 최강 미군마저도 능가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해공군이 지상전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중국은 상당한 양의 기갑 전력과 포병 전력을 운용합니다. 징집할 수 인원만 수천만에 달하는 것이 중국군인데 원정군인 미군 입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달리 강력한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고작 해야 미얀마, 캄보디아, 북한, 파키스탄, 라오스 따위를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중국은 영국, 프랑스, 호주, 대만, 인도, 일본,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두고 있는 미국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성전을 부르짖는 이슬람 전사들과 탈레반 무장단체들, 극악한 IS-K까지도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동족인 위구르족을 중국의 야만적인 횡포로부터 구해내려 하는 점을 볼 때 중국 연합국이 서방 연합국을 상대로 끝까지 버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무서워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의 속주 중에는 위구르와 티벳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면 미국은 우선 이 위구르와 티베트 쪽을 질 좋은 무기들로 중무장시켜 중국의 힘을 빼려 할 텐데요. 위구르와 티베트는 중국에게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와 같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이 둘을 잃는 순간 중국 내 일부 소수민족들이 덩달아 독립운동을 일으키며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내몽골 자치구와 닝샤 후이족 자치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을 다시 복속시키려 쓸데없는 힘 낭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쟁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이 틈을 미군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형태의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과 서방연합국이 중국에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이제는 중국이 패배하게 된 이후 어떻게 될지를 알아봐야겠는데요. 옛 고구려의 영토 만주 대륙을 통치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위상, 미국과 서방연합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 티베트나 위구르, 내몽골, 홍콩이나 마카오 등 중국의 속령 및 특별 행정구는 독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대륙의 크기가 너무 큰 만큼
속령을 독립시켜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이 세력을 약화시키고 통제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인데요. 티베트나 우이구르의 입장을 존중해준다는 좋은 명분이 있다는 것이 지금 중국과의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토들 중 옛 고구려 시절 우리 한국의 땅이었던 만주 지역을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통치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주 지역은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를 지닌 만큼 미국과 함께 싸운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어질 경우 우리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을 듯한데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이 수도를 서쪽의 개봉 쪽이나 중부의 낙양 쪽으로 옮길 경우 이로부터 가까운 만주 지역에 한미 연합군이 자리 잡고 있으면 국토를 수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중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 위협을 통제할 영역으로도 제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한 세력권 확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동서남 3면에서 중국의 세력 팽창을 두 번 다시 불가능하게 만들어 중국을 확실히 고립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주 지역에서 1억에 가까운 한족 인구를 내쫓아 버릴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오르는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일종의 정치적 편법으로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구를 유리하게 조작해 원하는 쪽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만주 지역에서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중국계 인구가 신생 국가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많은 인구를 투입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과 친밀한 협력 관계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선거 방식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한국이 만주 지역을 모두 손에 넣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으며 중국이 패배한 이후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할량받을 중국의 영토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많아야 서간도까지가 한계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아직까지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서 얼마든지 중국을 찍어 누를 수 있으며 지금도 여러가지 경제적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경제력이 판가름한다고 하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굴뚝으로 통했던 중국이 제조업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건설 부동산 섹터가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0%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달아올랐고 이에 따라 중국의 건설 업계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를 동원해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 실물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류가 팍 꺾이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는데요. 다른 국가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지속해오면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미국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 테크트리를 타고 구소련처럼 주저앉아 버리느냐, 중남미나 동남아 국가들처럼 성장이 정체되어 버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의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해상 봉쇄할 경우 생기는 에너지 단절을 피하기 위해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로 불리는 1대1로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좋지 않으며 실크로드 경제벨트 일대는 현재 중국에 대항해 성전을 치르겠다고 난리치는 이슬람 연합 국가들, 미국과 연합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 예상되는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전세가 불안정한 지역을 많이 지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일대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일본의 연합함대 및 중국을 반대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려면 거대한 중국의 해군 대함대라도 전멸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을 상대로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어 섣불리 이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국과 미국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경제적인 이유를 보아서도 중국보다는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끔찍한 것이고 생각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진짜로 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중국은 더더욱 쇠퇴할 것이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미국과 우리 한국의 전력은 더욱 강해지고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